이번에 사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더 격화되는 거 이게 아니라 네. 이들 간의 분쟁이 외부로 확대되는 다른 네. 전선들이 확대되는 여부인데 특히나 이제 이란을 포함한 이스라엘 연합 등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이 그 하마스와 같이 공격에 참여하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서방 국가와 이제 중동 간의 전쟁을 완전히 격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그게 증시 입장에서는 네. 가장 큰 리스크인데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 이란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네. 있지만 뭐 팩트만 놓고 보자면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다라고 네.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또 미국도 이제 이번 전쟁에 참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 단순히 뒤에서 지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군대나 항공모함, 지상군들 파견해가지고 같이 그 이스라엘 측에 붙어서 전쟁을 같이 참여할 것인가, 이것도 네. 관건인데 지금 방금 전에 백악관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네. 아직은 우리 지상군 투입할 의사 없다라고 좀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증시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상정하고서 관련 뉴스 플로우를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긴급하게 이스라엘에 네. 무기 같은 거는 네. 무기나 뭐 군함이나 이런 거는 지원하고 그쵸. 있지만 사실 정말 심각한 거는 지상군을 투입할 때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나왔고 그쵸.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목소리 좀 꺾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에 대해서 그 미국 국무장관도 네. 증거가 없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거기에 딱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좀 단기적인 어떤 사태에 그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은 단기적인 사태에 국한될 거다. 국지전으로 전개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에 그칠 거다. 이거를 저희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고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란이 정말 그 개입한 게 네. 그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약간 암암리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렇죠. 사실 그동안 그 이란이 지난 5년 동안 사실 원유 시장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못한 나라예요. 그렇죠. 제재를 많이 그렇긴 하죠. 받아왔으니까. 네. 네, 제가 하나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란의 지금 수출량, 네. 이란의 원유 수출량 관련해서 상상인 증권에서 2분기에 내놨던 네네. 그 그래프입니다. 요거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란이 2019년에 그 트럼프의 대이란 제재 이후,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가 파기되면서 그 이란에 대해서 다시 그 어떤 경제 제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이란이 그 원유 수출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원유 수출량이 많이 줄었다가 지난해 이후로 다시 늘기 시작해요. 물론 중국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만 지금 그 이란 원유를 대놓고 수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비록 이란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떤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나라들에는 대놓고 지금 원유를 팔지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저 정도 2022년 이후에 저 정도 원유가 이란에서 수출되는 것만으로도 국제 그 시장에서 원유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되는 더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러우 전쟁 말씀하셨지만 러시아가 기름으로 돈 버는 걸 지금 미국은 막아야 그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여전히 대이란 제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짝 눈 감아주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이 늘었던 동결 자금도 풀어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예.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란이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에 공식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이란 제재를 야금야금 풀어주던 그거는 네. 쉽게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네. 확인이 된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죠. 이란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정치나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네. 그 불안한 점이 수세에 몰리면은 지도자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에는 수세에 몰린 푸틴이 그러한 사태를 자행했던 것으로 미뤄봤을 때 만약에 이제 여기도 아까 차트 잠깐 보였는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 것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네. 이쪽이잖아요. 예, 그 지도도 이게 같이 보면서 얘기 좀 차트 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저기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표시된 데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 원유 루트의 가장 핵심을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기 데이터 상으로는 국내 원유 수입량 70% 통과한다로 나와 있는데 전 세계 원유 수입량의 수송량의 2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저기가 막혀버린다라는 거는 글로벌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땐 유가는 얼마든지 더 위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냥 확률 낮은 시나리오이지 이게 현실화 된다. 나는 그냥 주식 팔래 이번 주부터 이렇게 좀 대응하시는 것은 네. 그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거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미국 정부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대로 이란이 하마스 세력을 도왔다라고 공식 확인되고 나면 이란에 대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란이 사실 최악의 경우에 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를테면 2019년에 이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아니라 예멘의 반군이 예. 사우디 원유 시절을 좀 폭격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란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가는 진짜로 미국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저기까지는 사실 이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지 않으면서 약간 사우디 원유 시절을 폭격한다거나 이런 식의 간접적인 보복 방법들도 또 좀 거론이 되고 예,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중동 지역은 제가 초반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냥 잠재적인 화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 입장에서는 이 화약고의 그 위력이 화약고의 확산이 얼마나 될지 이 여부를 따지는 게 관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사실 지금 워낙 그 이란 관련한 변수를 많이 얘기하고 네. 있어서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사실 사우디가 지난주만 해도 미국에 우리 이제 증산 좀 할게 이런 그쵸. 얘기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당장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의 입장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